자, 삼전 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정승환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거의 50%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두 종목 역시 핵심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주가 조정세가 완만해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이제 170만 원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삼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만 5천 원이 핵심 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힘을 다시 모으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반등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수하셔서 이제 평단가가 좀 고점이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 타점을 잡으려고 눈치 보시는 분들 역시도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7월 29일, 7월 30일 아마 SK하이닉스 삼전 주주님들이라면 해당 일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상 벌써 최대 실적은 전망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더 능가할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해당 이슈를 토대로 이제 트리거로 작용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8월부터 강한 상승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준 지지선 말씀드렸죠. 그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정도만 잘 지켜봐 주시고, SK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장 초반에 하락세가 좀 나와주긴 했지만 잘 끌어올려 주면서 시가 어느 정도 이제 복구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어차피 두 종목 모두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수급은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가도 견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 구간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레버리지 ETF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ETF 역시도 최근 지지가 이제 12,000원 구간이 이제 핵심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정폭도 어느 정도 복구를 하면서 다시 끌어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줬다. 양쪽 모두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를 다시 한번 잡으셔가지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 역시도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빠르게 평단가를 낮추고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또 필요하다. 물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도 쉽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구간, 240만 원 구간, 이제 강한 지지와 저항이 작용됐었던 구간이 또 존재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부딪혀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AI가 버블이다,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조기 마감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계속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최근에 이제 젠슨헝이 인터뷰를 하나 했죠. 해당 이슈를 보시면요, 젠슨헝이 앞으로 적어도 5년까지는 AI 버블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이제 AI의 성장세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이런 성장세로 인해서 AI 버블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론이 나왔었는데, 이 AI의 성장세를 막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제 AI가 성장하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거고요.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원전이라던가 전력 설비가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들을 빠르게 지어야 되는데 이 AI의 성장세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AI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빨라져야 되는데, 이런 이제 설비 쪽의 문제로 인해서 AI의 성장세가 조금씩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AI의 성장세가 꺾인다? 그럼 이제 악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런 브레이크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심각한 공급 과잉을 피한다. 그로 인해서 거품의 출현이 더 늦추는 결과를 낳았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AI 밸류 체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건데,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요 증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갔죠. 그런데 이제 AI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설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전력 설비가 가겠죠. 이런 식으로 AI 밸류 체인에 있는 섹터들이 이제 바통 터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과도하게 이제 성장세를 좀 막는 요인이 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면은 이제 강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제 SK하이닉스는 뭐 300만 원 돌파 직전에 주가 조정 구간이 좀 강하게 나와줬는데 우리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목표 주가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지금보다 이제 최소 2배, 3배는 더 갈 수 있는 이제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인 반등, 뭐 물론 뭐 단기 매매를 선호하신 분들은 이제 그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뭐 나가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 목표가 뭐예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 입장으로서는 지금 분위기가 전혀 나쁘지가 않다. 최근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단기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코스피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한동안 계속 나와주면서 지금 시장 큰일 났다, 지금 외국인들 다 판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면서 좀 큰일 났다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흔들었었는데 최근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개인 매도세가 강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역시도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지금 폭락장 시작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불안감이 커질 수는 있지만 아까 뭐 젠스낭 이슈도 있었고요. 앞으로 최소한 5년까지는 AI 버블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제 연속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피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뭐 급락이 나온다던가 급반등이 나온다던가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될지는 솔직히 누구도 전망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시적인 이제 주가 변동성이고 그 부분만 잘 견디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혀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께 좀 밀착 관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등하는 거 오케이. 만약 그 구간을 이제 레버리지 ETF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특히 뭐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단일 종목 관련된 이제 정부의 규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치명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이슈, 좀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한 정부 규제가 어땠어요? 이제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이제 3,000만 원으로 상향을 시키고요. 뭐 기본 매수 물량 역시도 이제 한자에서 이제 20자로 올렸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 규제로는 크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더 강화를 시키겠다?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대응은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비중을 뭐 늘려가실 분들은 늘려가시고 시장 수급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이 어렵다라고 하셔도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뭐 젠스랑이 이렇게 5년간 뭐 AI 버블이 없다 이렇게 뭐 인터뷰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최근에 직접적으로 SK하이닉스와 젠스랑이 5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었죠.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AI 밸류 체인 말고는 뭐 다른 섹터는 크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해당 이슈가 뭐 주말 사이에 나오긴 했지만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실적 발표를 앞두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폭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가 계속 회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의심하실 상황은 아니다.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ETF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그렇고 한동안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렸었던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까지도 뭐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이제 이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종목을 투자할 때 어제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배팅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신이 든다, 좀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레버리지 ETF를 이제 적극 활용하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물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충동적으로 매수하는 건 문제가 있죠. 일단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단기적으로도 이제 제가 뭐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영상 빠르게 준비해 드릴 거니까 이제 영상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슈와 재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